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비옥입니다. 요즘에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면서 안경 대신에 콘택트 렌즈나 또 서클 렌즈를 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렌즈를 오랫동안 착용하다 보면요,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렌즈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 각막에 상처를 줘서 이 시력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근본적으로 시력을 교정할 수 있는 레이저 시력 교정술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섹과 또 라식 수술인데요.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 시간에는 라식과 라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요즘은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급격히 시력 저하 현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휴대폰의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책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의 피로나 안구 건조증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본적으로는 근시와 난시, 원시의 굴절 이상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떨어진 시력을 레이저 시술을 통해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라식과 라섹. 하지만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라식과 라섹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요즘에 나이가 어린 분들도요,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쓰는 분들도 많고 또 렌즈를 착용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안경이나 렌즈는 좀 불편한 점도 많아서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식과 라섹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성안과 임진호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요, 라식과 라섹 많은 분들이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관심도 많이 높습니다. 먼저 근시나 난시, 시력이 안 좋은 것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시력이 안 좋아지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굴절 이상이라고 하면 좀 약간 그 용어 자체도 어렵고 생각하실 네. 겁니다. 근데 보통 근시, 원시, 난시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실 텐데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보는 상은 망막의 정중앙에 맺히면 정시, 눈이 좋은 상태죠. 네. 근시 같은 경우에는 맺히는 상이 망막의 중심보다는 앞쪽에 맺히게 됩니다. 따라서 덜 미치는 거네요. 예, 네. 그래서 근거리는 잘 보이게 되지만 원거리는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경우고요. 원시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상 자체가 망막의 뒤쪽에 맺히기 때문에 네. 먼 거리는 잘 보게 되지만 근거리는 시력이 나쁜 경우가 되겠죠. 또한 난시 같은 경우는 둘 이상의 초점이 맺혀 있기 때문에요. 물체가 겹쳐 보이거나 찌그러져 보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을 보면은 네. 근시나 난시, 원시나 난시가 같이 동반된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력이 안 좋거나 가까운 것만 잘 보이거나 먼 것만 잘 보이면 참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안경이랑 렌즈 이외에도 또 시력 교정할 수 있는 시술들이 많이 있죠. 예, 맞습니다. 가장 편한 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지만 근본적인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방법으로는 라식, 라섹, 즉 레이저를 이용한 굴절 교정 수술이 되겠고요. 네. 또한 라식과 라섹으로 안 되는 초고도 근시라든지 고도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 렌즈 삽입술이라는 걸 또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나 소아 같은 경우에는 네. 드림 렌즈라는 렌즈를 착용함으로써 낮 시간 동안에 안경 없이 시력 교정 효과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드림 렌즈가 잘 때 렌즈를 끼면 낮에 보이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한번 들어봤던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에 가장 많이 관심을 받는 게 이 레이저로 이 시술을 하는 건데요. 어떤 것들이 있죠? 예,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에 사용하는 네. 레이저가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레이저를 엑시모 레이저라고 합니다. 네. 엑시모 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1975년도에 개발을 시작한 레이저가 되겠는데요. 1995년도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은 레이저로서 각막의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양을 절삭 연마할 수 있는 안전한 레이저 수술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4년 전에 이 라섹 수술을 했었는데요. 하기 전에 걱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눈에다가 레이저를 쏜다는 것 자체가 좀 걱정이 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좀 안전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레이저를 이용해서 어떻게 시력 교정까지 되는지 그 원리도 궁금합니다. 네, 원리 자체는 간단한데요. 말씀을 드리면 근시 환자들이 오목 렌즈를 껴서 시력이
개선이 되고 네. 원시환자는 반대로 볼록 렌즈를 착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의 근시 환자인 경우에는 각막의 중심 부위를 깎아냅니다. 그러면 각막 모양 자체가 오목 렌즈 효과의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네. 원시인 경우에는 각막의 주변 부위를 깎음으로써 볼록 렌즈 효과를 나타내므로써 근본적인 시력 개선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제 주변에 보니까요, 이 시력 교정술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어떤 분들이 이 교정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이제 이 교정 대상들은 첫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구의 성장이 다 끝난 상태가 돼야겠죠. 왜냐하면은 안경 도수 자체가 계속 변하게 되면 어디다 굴절 교정량을 맞출지를 결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 나이로 18세 이상 안구 성장이 다 끝난 상태가 돼야지만 수술 대상이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레이저로 각막을 충분히 깎을 수 있을 정도의 각막 두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뭐 언추각막이라든지 각막 혼탁 같은 각막 질환이 없어야 되며 백내장, 녹내장, 망막 질환 같은 눈에 안 질환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또한 전신 질환으로는 뭐 당뇨 같은 경우에 좀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에도 수술을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술을 받기 전에요, 참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요.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도 그 라섹 수술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검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검사들이 필요할까요? 예, 그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의 안정성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수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 검사가 아주 중요하겠죠. 굴절 교정 수술을 받기 위해서 오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문진부터 시작해서 유전자 검사까지 2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검사를 받고 충분히 환자 눈 상태를 살핀 이후에 네. 환자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어떤 검사들이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굴절 이상 정도와 또 조절의 정도에 대한 검사인데요. 이런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검사인가요?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안과에 가면 이렇게 시력 교정을 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굴절 이상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시, 난시, 원시의 정도를 정확히 환자의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값을 알아야지만 엑시머 레이저에 그 값을 정확히 입력하고 정확한 값으로 레이저를 절삭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굴절 이상 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에는 뭐 자각적 굴절 이상 검사, 타각적 굴절 이상 검사, 그리고 안약을 넣어서 하는 조절마비 굴절 검사 등 여러 방법을 반복적으로 시행해서 환자분의 가장 정확한 굴절 이상 값을 알게 됩니다. 또한 조절 이상 검사, 조절력의 검사를 한번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40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조절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절력이라고 하면 가까이 볼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데 즉 조절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노안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40세 이상 되는 환자분에서는 굴절 이상만 교정할지 조절력에 따라 노안도 같이 교정할지를 결정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수술 후에 최적의 시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은 각막 지형도 검사입니다. 이 지형도 하면요, 뭐 공사하고 뭐 이럴 때 나오는 단어로 알고 있는데요. 각막 지형도 검사 어떤 검사입니까? 예, 좀 말 자체가 좀 어려운데요. 네. 각막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눈을 보게 되면 검은 눈동자가 있고 흰 눈동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검은 눈동자를 각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각막 지형도 검사라고 하는 것은 각막의 앞면과 뒷면의 모양을 정확히 알게 측정하는 검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저희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멀리서 산을 보게 되면 봉우리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직접 등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듯이 각막도 막연하게 보면 둥글게 보이지만 네. 그걸 많이 확대해서 보면 높낮이가 있습니다. 이런 높낮이를 정확히 측정을 해야만 그 레이저로 정확한 그 높낮이에 맞게 레이저를 절삭을 하기 때문에 수술 결과가 좋겠죠. 또한 원추각막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네. 원추각막이라고 하는 것은 각막 자체가 둥근 모양이 아니고 꽃갈콘 모양처럼 그렇게 고깔 모양처럼 이렇게 바뀌는 것인데요. 네. 대부분 각막
후면부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각막 후변의 변화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장비를 검사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렇게 원추 각막인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굴절 교정 수술에 합당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확한 각막 지형도 검사를 얻기 위해서는요. 네. 조건이 있는데요. 렌즈를 착용하는 환자분 같은 경우 소프트 렌즈는 1주 전, 그리고 하드 렌즈는 2주 전에 착용을 하지 않아야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검사를 받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이 소프트 렌즈나 하드 렌즈 착용을 좀 안 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다음은 중심 각막 두께 검사입니다. 그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술을 하려면 어느 정도 두께의 각막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관련된 검사인가요? 예, 중심 각막 두께는 수술 후에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네. 말 그대로 각막의 중심 부위의 두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뭐 초음파를 이용한 방법,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여러 번 반복 측정해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정상인 경우에 중심 각막 두께는 520부터 530 마이크로 정도의 각막 두께를 갖게 되는데요. 레이저로 각막 절삭을 한 이후에는 그 남는 각막을 잔여 각막이라고 합니다. 네. 잔여 각막 두께가 너무 얇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원추 각막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예. 네. 꼭 지켜야 되는 잔여 각막을 남겨야 되는데요. 네. 라식 같은 경우에는 한 300 마이크로미터 이상, 라섹 같은 경우에는 350 마이크로미터 이상을 남겨야지만 수술 후에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야간 동공 크기 측정인데요. 그 어두울 때 되면은 동공이 확대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검사를 왜 해야 되는 거죠? 예, 별별 검사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공이라는 것은 사진기로 얘기하면 조리개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 가면 동공이 확장이 되고 네. 밝은 곳에 가면 축동이 되죠. 그런 것처럼 야간에는 동공이 확대가 되는데요. 그 레이저 조사 범위가 너무 동공 크기보다 작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야간에 빛번짐 현상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야간 동공 크기보다는 크게 네. 레이저로 절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망막 검사, 또 안압, 그리고 시야 검사입니다. 이것들은 어떤 검사들인가요? 예, 좀 어려운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네. 예, 대부분 근시 환자들이 이제 레이저 굴절 교정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근시라고 하면 안축장 길이가 길어집니다. 즉 얘기해서 안구 자체가 크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눈 속에 있는 신경, 즉 망막이 약해질 수가 있는데 특히 주변부 망막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주변부 망막에서 망막 열공, 구멍이 있거나 망막이 찢어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망막 박리까지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굴절 교정 수술 전에 미리 레이저 치료라든지 망막 수술을 하는 게 맞겠고요. 네. 또 안압이라고 좀 생소한 또 용어가 나왔는데요. 뭐 혈압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쵸, 혈압은 많이 고혈압, 들었죠. 저혈압. 예. 혈압이라는 것은 혈관에 미치는 압력을 얘기하는데요. 네. 눈에도 방수라는 물이 만들어지고 이 방수가 일정 부분 또 빠져나가야 안구 모양이 제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이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녹내장이라는 병이 생깁니다. 네. 녹내장이라는 병 자체는 안압이 올라가서 시신경이 죽게 되는 변화고요. 그건 시신경이 죽게 되면 네. 시야 장애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야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녹내장으로 진단된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굴절 교정 수술의 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라섹 수술 이후에는 스테로이드라는 안약을 쓰기 때문에 안압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수술 전의 안압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검사들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눈 분비물 검사와 또 IOL 마스터 검사입니다. 예. 이것들은 또 어떤 검사인가요? 예, 눈물 분비량 검사는 네. 눈물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측정을 하는 건데요. 네. 수술 전에 안구 건조증이 있었던 분들은 수술 후에도 안구 건조증이 약간은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안구 건조증이 있다면 수술 전에 충분하게 인공 눈물을 점안함으로써 수술 후 힐링을 촉진시키고요. 네. 그리고 수술 후에 안구 건조증 증상 자체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IOL 마스터 검사는 기본적인 안구의 모든 데이터를 측정하는 검사가 되겠는데요. 굴절 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혹시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에
노인선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에 그 인공수정체 도수를 결정할 때 네. 많은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검사 중에 단 한 가지만 남았는데요.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 검사입니다. 이거는 또 어떤 검사인가요? 예, 아벨리노 참 약간 생소하실 겁니다. 네, 너무 생소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아벨리노 지방에서 처음 발견된 질환이라고 해서 이렇게 명명이 됐고요. 네. 아벨리노 질환은 자체는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렇게 각막의 중앙 부부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혼탁이 증가되는 그런 유전 질환입니다. 오. 예, 대부분 이런 세극등 검사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네. 요즘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DNA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시력 교정술을 하기 이전에 받아야 할 검사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라식 수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수백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식 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예, 라식 수술은 미세 각막 절삭기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 절편을 만들고요. 그 각막 절편을 젖힌 이후에 그 나머지 있는 각막편에 환자 도수에 맞는 만큼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해서 절삭을 한 후 만들었던 각막 절편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굴절 교정 수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설명을 들으니까요, 뭐 과정이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라식 수술 과정이 좀 복잡한가요? 어떤가요? 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그 예민한 미세 각막 절삭 칼인가요? 칼입니다. 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네. 펨토세칸 레이저라고 하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을 110에서 130 마이크로미터 정도 각막 절편을 만듭니다. 그 이후에 각막 절편을 젖힌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엑시머 레이저로 네. 각막 환자 개개인에 맞는 굴절 이상 정도만큼 절삭을 하고요. 그 이후에 만들었던 각막 절편을 원위치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요즘에 뭐 라식 수술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라식 수술이 갖는 장점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라식 수술이 갖는 장점은 짧은 회복 기간에 있겠습니다. 수술 다음 날 대부분 최대 교정 시력의 한 70% 정도까지 회복이 되고요. 바로 회복이 되네요. 예, 네.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최대 교정 시력까지 회복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휴가 없이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하겠고요. 네.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도 통증이 없는 무통증 수술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각막 절편을 만들기 때문에 수술 후 각막 혼탁이라든지 네. 근시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가능성도 적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복 기간도 빠르고 또 수술도 간단하니까 직장인분들이나 또 뭐 학생분들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맞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 이 수술 과정을 봤었습니다. 영상으로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네. 보면서 설명 좀 들어볼까요? 예. 이거는 이제 펜톱세칸 레이저를 이용해서 네. 각막 절편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각막 절편을 각막편에서 이제 분리시키고요. 네. 저렇게 잘라는 거를 드는 거군요. 예. 신기합니다. 정말 얇겠어요. 그렇죠? 예, 이 경우에는 한 110 마이크로 정도 어. 각막 절편을 만든 것입니다. 네. 각막 절편을 한쪽으로 이동시킨 이후에 환자분의 굴절 이상만큼 엑시머 레이저로 조사를 합니다. 그럼 미리 검사했던 걸 토대로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타격적 굴절 검사, 자각적 굴절 검사들이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BS 용액으로 레이저 조사를 한 부위를 세척을 하고요. 네. 각막 절편을 다시 원위치 시킵니다. 그런 이후에 각막 절편이 각막편에 완전히 붙을 때까지 네. 건조를 시킨 이후에 항생제 안약을 점안하고 수술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각막 절편을 열었다가 다시 닫으면 이게 저절로 붙는 거예요? 뭐 꼬매거나 이러지 않아도 예, 꼬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네. 건조 한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건조를 시키면 각막 절편이 각막편에 붙게 다시 되겠습니다. 붙는 거군요. 예. 그리고 또 라섹이 맞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라섹 수술이 위험한 분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라섹을 하면 안 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라식 수술은 각막 절편을 만드는 수술이기 때문에 네. 각막이 너무 얇거나 수술 후에 자녀 각막이 너무 얇은
초고도근시 환자 같은 경우는 적응증이 되지 않겠고요. 특히 각막이 너무 평평하거나 돌출되어 있는 경우도 맞지 않겠습니다. 또 각막 절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한 음압을 걸어야 되는데요. 눈이 작거나 함몰된 경우에는 이 강한 음압이 걸리지 않는 경우에 각막 절편을 만들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이전에 각막 개양이나 각막염 등 각막 네. 혼탕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 전문의와 좀 상의를 충분하게 한 뒤에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라식 수술을 하고 나서요, 뭐 눈물이 많이 나온다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라식 수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라식 수술 당일 날은 이제 아무래도 수술을 하기 때문에 네. 각막 절편이 부종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쉬고 눈물이 나는 증상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각막 절편이 건조를 통해서 아까 붙인다고 했지만 네. 충격을 주면 다시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취침 시에 2주 정도는 보호 안대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목욕 같은 경우는 2주 지난 다음에 하셔야 되고요. 눈 화장 같은 경우는 한 달 뒤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식 수술을 한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건조증이나 빛번짐 현상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구 건조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공 눈물 같은 거를 자주 점원을 해야 되고요. 이런 빛번짐이나 안구 건조증은 수술 후에 한 약 3개월 정도 지나면 대부분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라식도요, 수술이다 보니까 그 뒤에 안정적으로 이제 교정된 시력을 가지려면 주의해야 할 점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각막 절편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각막 절편이 특히 야간에 주무실 때 이제 긁으면 안 돼, 이렇게 건들면 안 되니까. 비비면은 이제 그 절편이 벗겨질 수 있기 아. 때문에 수술 2, 3일 동안 특히 주의하셔야 될 그래서 겁니다. 꼈던 거군요. 예, 네.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수술 후에 안구 건조증이나 야간 빛번짐 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독서를 이제 과도하거나 컴퓨터 작업을 이제 오래 하는 경우, 특히 요즘은 또 핸드폰을 많이 보잖아요. 예,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안구 건조증이 악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공 눈물을 자주 점원하는 게 좀 필요하겠고요. 네. 과도한 작업을 하기보다는 한 50분 정도 컴퓨터나 작업을 하시면 한 10분 정도는 꼭 쉬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라섹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라식과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예, 라식 수술에서는 각막 절편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라섹 수술에서는 각막 절편을 만드는 대신에 각막 상피만을 제거를 하고 엑시머 레이저로 환자분의 눈 굴절 이상만큼 절삭을 한 후에 치료용 렌즈를 끼는 굴절 교정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라섹도 마찬가지로 또 라섹이 맞는 환자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분들한테 라섹 수술이 적합할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섹 수술에서는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네. 잔여 각막 두께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라식 수술이 안 되는 환자분들도 라섹 수술이 가능하겠고요. 그만큼 얇은 각막에서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눈이 작거나 함몰된 눈에서도 시행이 가능하겠고요. 또 장점으로는 눈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든지 취미 네.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겠고요. 또 하나는 각막 자체의 신경의 손상이 적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빛번짐 현상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민감하신 분들도 라섹 수술에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네, 뭐 수술 과정도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앞서서 뭐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라식 수술과는 좀 과정이 많이 다른가요? 어떤가요? 예, 각막 상피, 각막 절편 그 부분만 빼놓고는 나머지 부분은 거의 유사한데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라섹 수술 과정에서는 예전에는 각막 상피를 제거하는 방법이 20% 알코올이라든지 나이프를 이용해서 제거를 했는데요. 네. 요즘에는 칫솔 모양, 전동 칫솔 모양의 블러시라든지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 상피를 제거하고 있고요. 네. 각막 상피를 제거한 이후에는 라식과 똑같이 엑시머 레이저로 환자 개개인에 맞는 굴절 이상을 교정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마이토마이신이라는 약품을 적신 스펀지를 눈에 어느 정도 올려놓는데요. 마이토마이신을 사용하는 이유는
마이토 수술 후에 각막 혼탁이라든지 근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치료용 렌즈를 덮고 수술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네. 그 라섹 수술도요, 이 라식 수술과는 비교가 되는 라섹만의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는 수술인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요. 각막 절편을 만들 때 발생하는 합병증이 아예 없겠죠. 그리고 얇은 네. 각막에서 시행 가능하기 때문에 라식에서 안 되는 환자들도 라섹에서는 수술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원추 각막의 어떤 부작용 같은 것이 적겠습니다. 그리고 안구 간조증이라든지 네. 약간 빗번진 현상 같은 것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라식 수술을 했는데 사실 한 4년 전에 했을 때까지만 해도 뭐 라식과 라섹 차이도 모르고 그냥 뭐 그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수술을 받았었는데 라섹 수술도 좀 영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브러쉬 방식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예.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SS 용액이라는 특수한 용액으로 세척을 하고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상피를 제거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약 10초 정도면 상피가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데요. 제거하고 난 상태의 모습입니다. 이후에 이제 환자분은 녹색불을 보게 되고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레이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거죠? 예. 조그맣게 보이는 지금 레이저가 조사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대부분의 근시 정도에 따라 틀리지만 대부분 한 15, 16초 정도면 수술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예, 이제 레이저 조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마이토마이신이라는 용액을 적신 스펀지를 환자분의 눈 상태에 맞게 올려놓고요. 네. 한 2번에 걸쳐서 BSS 용액을 이용해서 세척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안약을 점안하고 네. 그다음에 치료용 콘택트 렌즈를 착용을 하면서 수술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라식과도 다른 점이 여기가 있네요. 콘택트 렌즈를 예. 채워 넣는 거. 예. 그렇군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다음에는 또 올레이저 방식입니다. 이것도 영상을 준비를 하셨잖아요. 예, 보면서 맞습니다. 설명 좀 드릴게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상피를 제거했지만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모든 과정이 다 레이저로 진행이 됩니다. 상피를 제거하는 과정조차도 레이저를 레이저로. 이용하게 되는데요. 네. 환자분은 처음부터 녹색불을 주시를 하게 되고요. 이 경우 이제 지금 레이저를 이용해서 상피를 제거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제거하는 중인 거죠? 예. 와, 신기하네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환자의 굴절 정도를 엑시머 레이저로 다시 조사를 해서 교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브러쉬 라섹과 같게 되겠습니다. 그 렌즈를 올려놓고 뭐 이런 거 마이토마신을 올려놓고 역시 스펀지를 올려놓고 네. 안약 점안과 치료용 렌즈를 점안하면서 수술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수술 장면을 직접 보고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앞서서 뭐 라섹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단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저는 아팠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라섹의 단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전 방식으로 이제 라섹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통증에 대한 이제 강한 그 인상이 있으실 텐데요. 네. 요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브러쉬라든지 레이저를 이용해서 상피를 제거하고 그 외에 통증을 경감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라식에 비해서는 시력 회복이 늦은 것이 이제 단점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렇지만 예전 같이 오랫동안 시력 회복이 더디지는 않고요. 눈물이 나거나 시려운 증상들이 한 2, 3일 정도 지속이 되고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최대 교정 시력이 한 5, 60% 정도 돌아오고 2주 정도 됐을 때 80%, 3주 정도 됐을 때는 거의 100%가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고 또 하나의 단점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스테로이드 안약을 이제 오래 쓰게 됩니다. 대부분 한 3개월 정도 사용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스테로이드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안압이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가 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라섹 했었던 기억이 났는데 한 2, 3일 동안 약만 먹고 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통증을 안 느끼려고. 근데 요즘에는 좀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됐다고 하니까요.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라섹도요. 수술 후에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을까요? 예, 수술 당일날은 이제 눈을 크게 뜨지 말고 좀 눈을 쉬어주는 게 좀 좋겠고요. 네. 수술 후 5일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치료용 렌즈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조심하시고 네. 목욕 같은 거는 일주일 후에 가능하겠고요. 눈 화장 같은 경우는 3주 후에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4주 정도는 금주 구면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안구 건조증 예방을 위해서 뭐 인공 눈물이라든지 자가혈청 안약을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시력 교정술을 하려고 생각했을 때 라섹과 라식 뭐 어떤 수술을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수술을 좀 비교해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차이점들을 갖고 있을까요? 예,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여태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라섹 수술에는 이제 각막 상피만을 제거하고 레이저로 치료를 하고요. 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막 절편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이제 각막 레이저 조사 이후에 각막 절편을 재위치를 하게 됩니다. 좀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라식 수술은 시력 회복은 빠르지만 충분한 각막 두께가 돼야지 가능한 수술이고 네. 각막 절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략 확률이 한 0.3% 정도 되고요. 0.3%만 많이 낮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거의 뭐 요즘에는 펜토세칸 레이저를 이용해서 좀 더 확률이 낮아지긴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라섹 수술은 2, 3일 정도 통증이 있고요. 약간 네. 쉬고 눈물 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빛번진 현상이나 안구 건조증 증상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시력의 질 자체는 이제 좋고요. 합병증 같은 그런 원추각막의 합병증 같은 확률은 이제 더 낮겠습니다. 네. 예. 그 뭐 레이저로 수술을 하는 거니까 눈에 레이저를 쏜다는 것 자체에 아직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해 주셨듯이 요즘의 레이저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요즘 레이저들은 그 레이저 빔 자체가 작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절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레이저 조사 속도가 1초에 750회 정도로 치료 시간이 매우 단축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안구 추적기 장치가 있는데요. 1초에 한 1000번 이상 안구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중에 눈이 어느 정도 움직여도 레이저가 따라가서 레이저 절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하면서 안정한 수술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네. 1초에 한 750회 정도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1디옵터 정도의 그 근시가 있는 경우에 약 교정하는 시간이 한 2.5초로 매우 빠릅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한 10초 안쪽에 수술이 가능하고요. 또한 6차원 안구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 외선, 내선, 앞뒤 움직임까지 모든 안구의 움직임을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수술 결과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안과 임진호 원장과 함께 라식과 라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평소에 눈에 피로가 많이 가지 않도록 책이나 컴퓨터를 보신 다음에 50분 보셨으면 10분 쉬시는 식으로 눈 건강을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